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145의 일부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몇 회인지 네, 깜빡했어요. 웃어. 계속 되뇌고 있다가 갑자기 시작하려니까 몇 회인지 제가 깜빡했습니다. 145회입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봄이 없이 바로 여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반팔, 반바지 차림을 쉽게 좀 볼 수 있는데요. 마스크를 벗고 옷차림도 가벼워지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도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이어트, 성형 키워드가 급상승하면서 이 마기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됐는데요. 그동안 보지 못한 옆 사람의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란 모습을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45의 1부고요. 네, 오늘은 뭐 특별하게 우리 태근이 형부터. 안녕하십니까. 한태훈 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근황 토크를 위해서 뭐 하나 준비를 해오셨다고. 그러게요. 네. 뭔 일입니까? 지난주 일요일 날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 재밌지는 않아요. 가져간다고. 오늘은 재밌지는 별리나님 먼저 재밌지는 소개해달라고 않을 것 같고. 했는데. 네. 지난주 일요일 날 그 마장호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장호수? 네. 처음 들어봐요. 그게 파주하고 양주 사이에 마장호수라고 출렁다리 쪽이 있는데 네, 거기 갔다가 이게 더 재밌겠다. 이 지난주 소개 못했는데 네. 그것도 있구나. 그 유튜브 저희 채널에 네. 댓글이 많이 요새 달려요. 네. 댓글 많이 달리는데 그 댓글 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양주 용어들 알게 돼서 알찬 시간이었네요. 그리고 태근이를 유튜브로 보게 돼서 너무 반갑다. 나 진성중학교 동창이얌. 태근이가 수학 문제 가르쳐 주던 게 서운하다. 자세히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와. 네, 저도 읽었습니다. 네. 네, 중학교 동창이. 여성분이신가요? 여성 동창. 여성인 것 같아요. 이야. 네. 지금도 연락하시는? 아니요. 연락은 못 근데 하고. 이거 보고 한별 이사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아니 나 거기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방송에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그런 얘기 하면 하면 어떻게 내가 어떡해. 댓글에다가 상처받죠. 내가 그 글에 댓글에 썼잖아. 썼어요? 아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는 나한테 그쵸. 이렇게 아는 척했는데 그래서 근데 어떻게 쓰지? 썼다가 막 이렇게 인사만 썼다가 근데 다시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없잖아. 결국 그래서 그냥 반갑다. 그러니까 막 쓰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학교 동창을 보게 되니 참 뭐 희한하다.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반갑다. 딱 그렇게 끝냈는데 아니 근데 그분은 진짜 유튜브를 보다가 진짜 우연히 대단한 형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그렇죠. 나도 참 우리 정확히 운명의 모르겠고. 데스티니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운명이 봐주려고. 왜 이러세요 또. 아니 그런 사랑의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 아니, 어쨌든 인연이라는 기분이 게. 되게 많은 댓글을 달아줬어요. 다 들었나 봐요. 쭉. 어머나. 아, 진짜요? 영상 때마다. 얼마나 뭐 고마워요. 레이스 골프에 대한 얘기, 상표 이야기에 대한 얘기, 뭐 그런 얘기들 쭉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그럼 이분 마지막으로 본 지는 언제 본 거예요? 중학교 동창이니까 저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정말? 네. 성인 되거나 뭐 이랬을 때 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네네. 제가 중학교 그런 동창 모임을 한 번도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와. 근데 이분이 저를 기억하는 것도 신기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는 그러면 진화에서 나왔나요? 네, 그렇죠. 전주에서 나왔나요? 지난해서 지난해서. 왜냐하면 제 중학교 동창 밴드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한참 밴드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저도 거기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동창 밴드에. 제 이름을 걸고 들어갔는데 이제 제 어떤 여자 동창이 태근이는 누구니?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솔직히 중학교 때 존재감이 없었다. 네. 아니, 전교 중학교 1등을 했기 때 맨날 때문에 전교 1등 최소한 나는 기억해 주겠지 했는데 태근이는 누구냐 해서 진짜 나는 마상이야? 조용한 듯이 지냈구나. 야 근데 웬만하면 그 전교 1등 이름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전교 1등이었어요? 중3 때만. 한때만. 그러니까 중1, 중2 때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냥 한 5등 정도 했다가 갑자기 좀 중3 와 때 아니,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고등학교 때 전교 뭐 5등 전교 정도 5등 됐대요. 했겠지 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만약에 이분이 연락 와가지고 우리 오랜만에 한번 보자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봐야죠. 아니 아 그러네. 그렇게까지 연락이 왔는데 안 보는 것도 좀 웃기다. 한번 봐야 돼. 제가 질문 좀 이상했습니다. 잘못한 거 죄송합니다. 없으니까. 지금 이 영상도 좀 보고 계실 텐데 요 마지막으로 네? 지금 친구분한테 있겠지. 친구분한테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번 일단은 해주시죠. 누군지 잘 기억을 못해서 그 얘기는 하지 말라. 근데 먼저 얘기했잖아. 이거 형이 하는 거랑 다르지 또. 아유, 요거는 편집해 주시고. 반갑다. 뭐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래 짧게 해줘요. 기다리고 반가워. 짝소리나게 때리셨어요. 우리 유튜브 많이 봐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좋아요 눌러 좋아요 구독은 이렇게 진짜 떨리다 보다. 떨린 게 아니고 말이 버벅대는데 긴장돼서 이러다 긴장돼서. 사귀겠는데. 왜 이래 이 사람들. 알겠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저희 죄송합니다. 네. 패션쇼에 우리 친구분이 또 나오시니까 땀나네. 주변에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참 부드럽게 하면 되는데. 네. 어. 알겠습니다. 오늘 그냥 듣고 괜찮은데 굉장히. 나머지는 안 할게요. 뭐 할 말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삐끔 인생? 저는 저기 와디즈 펀딩 알림 신청이 오픈했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저조해요. 몇 명이었나요? 분발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몇 지금 명인 건 밝히지 아직? 말고. 현재까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저조하니까 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단톡방이 몇 개 있는데 한 100명 넘어가는 단톡방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두 군데 정도는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기간이 있죠? 네,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알림 신청은 다음 주까지고 최종 오픈은 7일이에요. 예. 근데 이 7일이 하루 이틀 사이가 제일 중요해요. 오픈하는 날. 그날. 네. 그날 거의 매출이 한 80~90%는 그날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와디즈에서 어디에 검색하라고요? 산티아고 팬츠, 산티아고 팬츠. 네, 예. 페이퍼, 뭐 트랙 팬츠 이렇게 검색하면 됩니다. 네. 태근이 형 친구분 잘 들으셨죠? 예. 요거 해야 태근이 형 출연료 나옵니다. 네, 주변에 널리 좀 뿌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근황톡 오늘 길었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한 주간의 패션 이슈를 알아보는 패션 브리핑 시간인데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네, 첫 번째 소식은 주간 매출 동향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주 패션 매출은 기대했던 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 매기가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돼 봄 상품 판매가 조기 마감되며 상승 흐름을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실제로 지난 4월 1일부터 24일까지 신장률을 보면 아웃도어에서는 노스페이스가 48% 신장했고 K2 13%,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28%, 블랙 야크 17%, 네파 12%, 코오롱 스포츠 47%, 아이더 9%, 컬럼비아 21%, 밀레 18% 등으로 집계됐고 이 기간 조사 대상 브랜드의 총 매출은 24% 신장했습니다. 여성복에서는 크로커다일 레이디가 21%, 올리비아 로렌 27%, 쉬즈미스 24%, 지센 12%, 리스트 28%, 올리비아 하슬러 28% 등으로 나타났고 남성복에서는 웰메이드 18%, 올포유 19%, PAT 30%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골프웨어에서는 JDX 멀티스포츠가 11%, 파리게이츠 22%, 와이드앵글 4%, 가스텔 바작 7%, 팬텀 20%, 핑 20%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와 함께 주요 백화점들도 같은 기간 큰 폭으로 매출이 상승했는데 롯데의 경우 같은 기간 전년 대비 15% 신장했고 카테고리별로는 럭셔리, 컨템포러리 등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신세계는 스포츠와 여성의 매출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체 점포 기준 25%의 신장률을 보였고 현대 역시 여성과 스포츠 등이 매출을 주도하며 전사 매출이 전년 대비 30% 성장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패션 브랜드, 패션 기업 이제 4월 1일부터 24일까지 매출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 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전체적으로 좀 오르긴 했으나 네. 기대에 조금 못 미친다라는 거겠죠. 약간 이게 저는 이 정도 수준이면 지난주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비슷하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첫 번째로 적용된 주였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좀 저조했는데 그 이유가 이놈의 날씨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확 더워져서 너무 많이 더워지니까 네. 봄 상품이나 긴 옷들을 사질 않아요. 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미 많은 브랜드에서 여름 상품 반팔 티셔츠를 이미 빨리 내놓고 있어요. 2주 정도 작년 대비 2주 정도가 앞당겨. 2주 정도 좀 앞당겨졌고 근데 오프닝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간절기 아이템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겨울옷 뭐 아우터 입다가 바로 그냥 반팔로 넘어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 매출로도 이어졌고 그 뒤에 이제 그 백화점 매출 폭도 이제 좀 알려주셨는데 뭐 롯데, 신세계, 현대 이렇게 주요 종별로 이제 어떤 상승세를 그렸는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럭셔리, 컨템포러리가 좀 상승이 주요했고 신세계는 스포츠와 여성 그리고 현대도 여성 스포츠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백화점 별로 좀 주력하는 그 조언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신세계가 조금 고급스러운 브랜드이나 고가의 브랜드가 좀 많은 편이고 롯데가 조금 더 대중적이고 좀 가격이 조금 저렴한 접근성이 좀 있는 면에서 롯데가 대중적인 점포. 현대는 뭐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중간. 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명품 사러 갈 때는 백화점 가시는 분들이 명품 사러 가려면 롯데를 가야 되겠다. 아니면 여성복 사러 가려면 뭐 신세계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나뉘는 건지 소비했던 심리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뭐 그거를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딱 나눌 수는 분석하기는 없겠죠.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패션 쪽에서 인지하고 있는 기준들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어떤 브랜드가 런칭을 한다. 내가 이제 럭셔리 브랜드나 고급 해외 고급 브랜드다 그러면 첫 번째 타겟은 신세계예요, 무조건. 이런 브랜드. 근데 내셔널 브랜드라든지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타겟을 잡는 게 롯데. 롯데. 점포 수도 많고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롯데를 잡죠. 신세계를 간다면 신세계 강남을 간다는 건가요? 신세계 거의 전점포가 비슷해요. 전점포가. 현대도 전점포는 아니지만 현대는 강남이나 일부 주요 현대들은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지방이나 딴 데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롯데랑 비슷해져요. 그래서 이제 어중간한 데고 신세계는 그 컨셉을 상당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지난해 패션 기업 실적 뉴스입니다. 실적이 돌아왔군요. 요약하면 우리나라 패션 시장은 명품과 스포츠 브랜드가 주도하고 있고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여전히 1위를 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디어 패션쇼가 최근 패션 전문 컨설팅 기업인 MPI 컨설팅이 제공한 2021년 매출 순위 100대 패션 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삼성패션이 1조 6,145억 원의 매출로 1위를 수성했습니다. 그러나 2위부터는 전년과 달리 크게 요동쳤는데 이유는 그동안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던 유한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에 따라 루이비통 코리아가 2위에 랭크됐고 나이키 코리아가 3위에 올랐습니다. 루이비통 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1조 4,6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은 40.3% 상승했고 나이키 코리아는 매출 1조 4,521억 원으로 12.3% 성장했습니다. 이어 한섬이 매출 1조 3,874억 원, 신세계 인터내셔널 1조 3,245억 원, 샤넬 코리아 1조 2,237억 원,
이랜드월드 1조 1,623억 원, LF는 매출 1조 1,454억 원, FNF는 1조 818억 원, 코오룩 인더스트리 FNC 부문 1조 109억 원으로 상위 10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예. 상위 10개 기업 모두 매출 1조 클럽에 들었습니다. 이어 신성통상과 크리스찬 디올 꾸띠르 코리아, FRL 코리아, 영원 아웃도어, 데상트 코리아, 필라 코리아, 에르메스 코리아, ABC 마트 코리아, 코엘 패션, 프라다 코리아 등이 중상위권을 마크했습니다. 네. 지난해 실적에서 전통의 종합 패션 기업과 럭셔리, 스포츠 관련 기업들이 상위권에 대거 포함됐는데 특히 이들 중에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상위 기업들을 보면 럭셔리 스포츠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찬 디올 꾸띠르 코리아는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34.5%에 달했고 FNF는 34%, 에르메스 코리아 32.3%, II 컴바인드 32.3%, 몽클레르 코리아 28.3%, 로저나인 28%, 영원 아웃도어 24.4%, 랄프로렌 코리아 23.7%, 크리스 FNC 23.3%, 루이비통 코리아 20.3%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패션 기업 실적 뉴스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 패션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렸던 명품 브랜드에서 이제 그쵸. 실적을 꽁꽁 숨겨뒀다가 이제 공개를 한 뒤로 순위가 요동치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요거 참고할 때 이 실적은 연결 기준이 아니라 개별 기업. 그러니까 그 안에 뭐 다른 사업부, 패션이 아닌 다른 사업부가 있었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다 걷어낸 거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신문에서 발표된 매출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를 수 있어요. 개별 정보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유한회사들이 실적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추측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나이키가 실적 발표하기 시작하지 않은 게 나이키를 예를 들어 한 6, 7년 전부터 실적을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그때 왜 걔네들이 공개를 안 했냐면 국내 시장에서 아디다스한테 1위 자리를 뺏기고 난 다음에 자존심 상해서 이걸 그때부터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그건 잘했네. 네. 근데 물론 아디다스는 그 이전부터 공개를 안 했고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뭐 유한회사를 기준하는 뭔가 또 다른 장치를 해놓으면 또 그건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래요. 근데 네. 아디다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매출이.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나이키가 그때 마지막으로 공개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7천억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배가 뛴 거예요, 매출이.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성장률이 이렇게 하면 한 1조 쪽 왔다 갔다 하겠다 싶었는데 1조 4천억으로 이 정도 되니까. 네. 대단한 수치고. 우리나라는 결국 패션 쪽으로 지금 10개만 하더라도 10조 한 15조 정도 될 수도 있겠는데 15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우리나라 산업 인구 비해서 볼 때 매출이 아주 큰 거예요. 야, 이게 되게 어려워. 어려운 것도 왜냐하면 일본과 비교를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근데 우리나라의 패션 시장 규모를 정확하게 집계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예, 해마다 섬산전에서 발표하는 건 설문조사 방식으로 뭐 1,000몇 명의 1년에 우리밀이 얼마냐, 복종별로 어떻게 구입하냐는 설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보정해서 5천 우리나라 인구수로 이렇게 한 보정치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50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NPI 컨설팅과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매 시장 규모에서 의류, 피복, 신발을 합치면 그게 거의 70조예요. 근데 이게 훨씬 더 가깝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통계청에 발표하고 세금으로 부가세로 잡히는 거라서 이게 훨씬 더 정확한데 이 기준은 어느 정도 수렴하지 않는 거지.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보정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대충 추정하면 한 70에서 75조 정도가
우리나라 그 패션 시장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죠? 근데 요거는 인구수 대비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이거 대비해서 보면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는 비슷한 인구 규모나 비슷한 경제 규모인 뭐 이탈리아나 뭐 이런 데에 비해서는 큰 시장이 아니죠. 거기에서 곱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뭐 그 크리스찬 디올 꾸띠르 코리아 여기는 너무 좀 어려워가지고 사명을 좀 바꾸면 나 무슨 말인가 어렵다고 해서. 예. 아,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무신사가 회사의 빠른 성장 속도에 발맞춰 임직원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무신사다운 조직 문화 강화에 나선다는 뉴스입니다. 네. 무신사는 오는 5월 1일부터 본질에 집중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도입합니다. 재택근무는 주 2회를 기본으로 하되 부서별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근무 시간을 선택하는 자율 출근제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복리후생 프로그램도 신설해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얼리 프라이데이를 실시하고 임직원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멘탈 헬스케어 서비스도 신설했습니다. 단체 상해보험도 5월부터 새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예, 무신사의 이런 근무 그리고 이제 복지 혜택에 대한 소식이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로 좀 전환이 되면서 재택근무하던 기업들이 이제 출근을 다 했잖아요.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몇몇 대기업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뭐 중견에서는 이 재택근무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기업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출근하는 기업과 재택근무를 계속 이제 지향하는 그 기업의 직원들이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인스타에 막 재택근무 절대 못 잃어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그런 게시물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빨리 이 변이 바이러스가 좀 침투를 해야 된다. 바이러스 구하러 다닌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좀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좀 1년만 더 갔어도 재택근무만 생각해서 그런 얘기도 했고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편하게 재택근무 신청해라 네. 그냥 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워라벨이랄까 아무튼 일의 효율성 같은 게 더 좋아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출퇴근을 안 하니까 좋긴 한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많이 재택할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출근 시간도 아끼고 퇴근 시간도 아끼는 그런 그쵸. 부분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근데 일의 집중도는 확 떨어지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막 업무 특성상 저는 집에서 충분히 해도 되긴 하는데 예. 약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전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회사에 다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성격은 가능한데 다른 회사는 안 될 수도 있다. 업무를 평가하고 그 하는 시스템은 조금 그런 시스템을 보완만 한다 그러면 뭐 지금처럼 시간 체크하고 뭐하고 뭐 그런 까다롭게 하는 데 있잖아요. 네. 시켜놓고 막 옥살이 시키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일의 양이나 일의 질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만 마련해 준다면 전 재택근무가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사실 그 회사 출근해가지고 방금 B급일생 말씀하셨듯이 이런 그 제도들을 마련하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직원을 믿지 못해서예요. 그게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 있는 직원들을 뭐 그런 이제 채용하고 나서 교육도 시켜야 하지만 굳이 감시를 하지 않더라도 일을 본인이 알아서 맡은 바 할 수 있는 직원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무튼 뭐 무신사뿐만 아니라 지금 CJ도 뭐 지금 거점 오피스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뭐 집 가까운 공간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튼 무신사의 이런 뭐 행동은 뭐 트렌드를 좀 이제 맞춰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예. 다음 뉴스는 다음은 국내 영업 중인 일본 패션 기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지난 2019년 여름 일본과의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이른바 노노재팬 현상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일본 패션 기업의 지난해 실적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네. 실제로 이들 기업의 지난 3년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유니클로를 전개하는 FR코리아와 아식스 스포츠는 매출이 지난 3년간 하락한 반면 데상트와 ABC마트, 한국 미주노는 지난해 전년 대비 실적이 상승했습니다. ABC 예. 마트가 일본 패션 기업이에요? 그럼요. 네.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모르는 건 뭐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데상트는 왜 오른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이건 일본 패션 기업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 아니 근데 이제 데상트가 뭐 어쨌든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 올랐다고 해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오른 건 아니고 소폭 한 건데 어쨌든 아식스하고 ABC마트는 아니 ABC마트란다 유니클로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도 하락한 거고 이게 이제 노노재팬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재작 2020년에는 코로나라는 것도 굉장히 컸고 노노재팬도 컸는데 그래도 작년 그 저점을 찍고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지난해 매출은 상승했는데 더 안 되는 게 있고 뭐 소폭 그 정도의 그 조정을 하면서 상승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 매출이 작년에 5,824억 원이에요. 작년에. 그렇죠. 2021년. 네. 재작년이 6,297억 원. 그리고 데상트 코리아는 2020년에 4,986억 원이었고 예. 작년에 5,436억 원. 그리고 ABC마트 코리아는 2020년에 4,553억 원, 작년에 4,861억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ABC마트는 뭐 그렇게 큰 폭은 아니고 뭐 유니클로와 데상트를 그 말씀하신 걸 비교를 해보니까 유니클로에서 빠진 게 데상트로 들어갔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지난번 잠깐 얘기했지만 김은도 대표 왜 데상코리아 그 김은도 대표가 사임했잖아요. 네. 사임한 첫 번째 이유가 이게 이제 더 이상 극복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임한 거거든요. 매출은 올랐는데 사이만. 아니 매출으로 자주가 아니라 옛날처럼 일본 브랜드가 옛날처럼 그런 국내 인기 있지가 영업에서 않으니까. 이렇게 그 폭발적인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 이유가 왜요? 일본이라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니면 그냥 그 브랜드의 포지션 위치 때문에? 아니 일본산. 일본산이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옛날처럼 이렇게 그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진 않아요. 지금 더 이상. 판단이 그렇게 된 것 이후로. 같네요. 네.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 물타기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김도 대표는 했는데 네. 그것도 다 일본에서 거부당하면서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일본 기업들 때문에. 혹시 우리 B급 인생이 이 일본 패션 기업 브랜드들이 좀 한국에서 다시금 옛 명성을 찾을 수 있을 이런 묘수가 있습니까? 없다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예, 없으면 네. 사요나라입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가 2022 유망 패션 브랜드 글로벌화 지원 사업에 참가 업체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협회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간담회와 서면 조사를 통해 글로벌 지원 사업에 대한 업체 의견을 수렴해 글로벌 마케팅 지원과 르돔 쇼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지원의 참가 대상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세일즈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을 갖춘 성장기와 성숙기 브랜드로 해외 전시회 참가와 글로벌 세일즈랩 입점을 지원하는 건데요. 지원 방식은 사업 실행 후 평가를 통한 사후 지원으로 정부 지원 60%, 업체 부담 40%로 업체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르돔 쇼룸 마케팅 지원의 참가 대상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계획하거나 해외 세일즈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을 갖춘 성장기 브랜드로 오프라인 쇼룸 입점과 상시 마케팅을 지원하는 겁니다. 네. 이번 사업 수혜 대상자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브랜드 경쟁력, 브랜드 경영 현황,
지원 사업 활용 계획 등을 평가해 선정하고 참가 신청은 오는 5월 12일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한국 패션 산업 협회에서 이제 글로벌로 진출할 패션 유망한. 브랜드 기업들을 모집한다는 소식인데 뭐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게 사후 지원이네요. 네, 그러네요. 일단 하고 나서 주겠다. 업체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브랜드를 하시는데 글로벌 진출을 좀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